여러분, 이런 집은 무조건 명당이고 여러분에게 행복과 번영을 안겨줄 집입니다. 혹 이런 집에 살고 계시다면 절대 이사를 가지 마세요. 물론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기는 집이라면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을 번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집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집은 일반적으로 3년을 봅니다. 집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과 동화가 되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명당이라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집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3년 이상 사셨는데 그 집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그 집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번영과 행복, 성공을 안겨줄 집인 것이며, 또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그 집은 여러분의 기운과 맞지 않는 집이라 여러분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전자의 집이라면 무조건 오래도록 사셔야 하며 후자의 집이라면 얼른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가족들이 웃는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운과 맞는 곳에 있게 되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 이것이 어떤 시기든 얼굴에 웃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과 맞지 않는 집에 살고 계시다면 이건 역시 어떤 시기든 얼굴에 불편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몸이 불편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기운이 빠지는데 얼굴에 웃음이 생길 일은 만무하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들이 잘 웃고 즐거워하고 또 쉽게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집은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는 집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성공과 번영을 만들어줄 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혈처가 단정하고 각이진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 정사각형의 형상인 경우가 가장 좋으며 이것과 조금씩 차이가 날수록 기운이 흩어지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여 과거 어느 고택을 보더라도 무조건 정사각형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궁궐이었던 경복궁의 경우는 완전히 정사각형입니다. 이는 기운의 순환에 부딪힘이 최소화되도록 만들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현대 집들도 거의가 이런 형상이지만 간혹 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거실이 얼마나 정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거실이 좁고 긴 집은 정말 웬만해서는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가로 물이나 나무가 많이 보이는 집입니다. 여러분, 일단 집이 명당이냐 흉당이냐는 그 집에 살면서 부가 얼마나 잘 형성이 될 것인가, 또 얼마나 행복해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네, 창가로 나무가 많이 보이면 화목하고 행복해질 집인 것이며, 또 창가로 물이 많이 보이는 집은 부가 형성될 집이라고 우리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무와 물이 같이 잘 보이는 집이라면 일단은 명당의 조건을 갖춘 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하여 현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조경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기가 형성되어 흐르는 곳이기에 물길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큰 도로가 보이고 물길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숲이 잘 형성된 곳, 그곳은 무조건 명당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곳은 집값도 끊임없이 올라갈 집인 거예요. 네 번째로, 잠을 자고 나서 개운함이 생기는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나와 맞는 것이 있고 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집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집의 기회파동이 나와 잘 맞게 되면 안정을 얻게 되고 또 평안스러워집니다. 하여 잠을 자도 숙면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와 잘 맞지 않는 집에서는 항상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또 아침에는 머리도 무겁고 항상 하루 종일 힘이 없는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네, 이래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자주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현상들을 수맥 때문이라고 말하는 엉터리 술사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집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회파동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만일 전자와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그 집에 사시는 동안 항상 번영할 것이고 또 뭐든 잘 될 것이니 오래도록 사셔야겠죠. 하지만 후자와 같은 집에 살고 계시다면 얼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수맥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되는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정말 현대의 집 중에 수맥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1%도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장실과 주방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일단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를 보시려면 그 집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선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것은 기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화장실의 냄새거나 주방에서 생긴 음식 냄새라면 그 집에서는 절대 부가 생성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에 사시게 되면 무조건 가난해지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에 가봐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계나 가전제품들이 잘 고장이 나지 않는 집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시계가 잘 맞지 않고 가전제품들이 이상하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말입니다. 네, 이것은 지기의 영향이 심하여 그러한 것이고, 이는 그 집의 기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는 이런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네, 충분한 지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혹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는 집이라면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집에서는 항상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급해지게 되고 또 격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집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런 기분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 집은 여러분과 잘 맞는 집이고 또 절대 여러분에게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줄 집인 거예요. 물론 사시면 사실수록 번영과 풍요로움 역시 생기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에 어디를 가나 이런 느낌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찾으시는 식당은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런 곳이라면 절대 이사를 가지 마세요. 물론 반대로 가족들이 집에 잘 머물지를 못하거나 또 감정적인 변화가 많다면 이것은 그 집의 기운과 맞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니 충분히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살면서 큰 불행이 생기지 않았던 집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이사를 온 후에 잘 되고 있고 또 큰 불행이 없었고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집은 일단 좋은 집입니다. 하지만 한 번씩 큰 사건이 있었거나 알 수 없는 막힘이 있었거나 또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는 현상들을 겪었다면, 아니 지금 살고 계시는 집으로 이사를 와서 가세가 기울었다면 그 집은 아주 나쁜 집이거나 여러분의 기운과 맞지 않는 집인 거예요. 네, 이런 집에서는 정말 미련 갖지 마시고 얼른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살면 살수록 불행만 생기게 되고 절대 번영이나 행복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나 여러분, 풍수는 정말 과학적인 학문이며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집들 중에 어느 집 하나 풍수가 어긋난 집이 없고 또 현대 부잣집들도 무조건 풍수에는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래도록 살아야 할 집과 얼른 이사를 가야 할 집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